네, 이번 코너는 깊이 있게 판다 순서가 되겠고요. 스몰캡, 이 작은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을 잘 찾아서 투자 전략을 연말에 세워보시면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어려운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 키움증권을 대표하는 리서치 센터의 김상표 팀장, 스몰캡 팀장입니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바쁘실 텐데 세미나 다니시려고 연말에 그죠? PT도 많으실 텐데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따로 뭐 드릴 건 없고. 자, 여러 개 기업을 많이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딱 세 개만, 네, 세 개만 또 들어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기업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그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RF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텍. 네. 네. 그 RF텍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 부품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2012년, 그러니까 갤럭시 S3가 나왔을 때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그 휴대용 충전기와 그 데이터 링크 케이블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를 잘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가 제이슨 코스메틱에 인수당한 이후에 자회사를 또 하나주고요. 제이슨 코스메틱. 예, 예. 옛날에 SWH라고 하는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매출액 915억에 영업이익 67억 정도로 2012년에 그 예전에 잘 나갔던 때와 거의 유사한 실적이 거의 7년 만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은 본업도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이 거의 7년 내내 줄다가 최근에는 데이터 링크 케이블 같은 그 주요 품목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를 앞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5G 안테나 모듈을 제작하는 뉴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LTE 시절만 하더라도 글로벌 점유율이 한 자릿수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5G 그 네트워크 투자 시기에 맞춰서 상당히 준비가 잘 되고 있는 통신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 밴더들이 올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KMW,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5G 업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는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 실적이 아직까지는 뒷받침이 좀 못 되고 너무 네. 선반영된 그 속도감이 있어서 주가 조정도 좀 러프하게 거칠었죠. 네, 선반영이 좀 많이 됐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RF텍은 전혀 지금 반영된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뉴페이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5G 안테나 모듈 쪽에서 3분기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G 쪽에서 국내 통신 3사를 제외하고 향후에 미국, 일본 쪽으로 그리고 원래부터 우호적인 관계였던 인도 쪽으로도 계속해서 영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지국용 안테나 모듈 업체들을 그 대체해서 네. 퍼스트 밴더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통신 사양 안테나 모듈을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내 통신 3사 쪽이겠지만 내년부터는 해외 쪽이 상당히 좀 빠르게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5G 관련 뉴페이스로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 호조의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필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러? 네. 약간 뜬금없긴 했는데 앞서 그 네. 이제 JS 솔루션? 네, 그쪽이랑도 그 시너지는 있다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회사가 100% 지분 인수를 했던 회사 중에 유스필이라고 있거든요. 뉴스필? 예, 유스필. 네. 예, 그 회사가 이제 필러를 만드는 이제 신생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필러? 얼굴에 필러? 맞습니다. 요즘에 뭐 성형외과나 뭐 미용 그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시장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다른 이제 그 필러 톡신 업체들 대비해서 히알루론산 원료를 중국에서 갖고 옵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안정적인 그 원료 공급선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그 100% 연결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매출액이 100억이 넘어가는 내년 정도부터는 영업이익 기여도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개의 심장을 가져가는 뛰고 있군요. 네네. 네.
연관성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건 나중에 그건 회사가 정리를 할 부분이고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과 신규 부지 확보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신 포인트가 있습니까?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기류를 이제 만들던 쪽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신규 공장도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신규 부지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대략적인 금액으로서의 그 연간 생산 능력은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테나 모듈 쪽 매출액이 200억이 나왔었거든요. 불과 이제 상반기 합쳐서도 70억밖에 안 됐던 회사인데 내년도에는 이제 국내 통신사 향으로도 그 분기 200억 정도 추이는 충분히 지켜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요 고객사라고 말씀드렸던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 쪽에서 미국, 일본 향으로 이미 대규모 수주를 받은 그것도 이제 뉴스로 확인이 되실 거고, 네. 그 관련해서 퍼스트 밴더로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현재 캐파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효부지까지 확보를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이른바 캐파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원래 방송을 잘 안 하시는데 오랜만에 나오셔서 조근조근하게. 네.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신 분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의 김상표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들어보죠. 예, 그 연우입니다. 연우. 예, 화장품 케이스.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역시 3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지만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회사고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을 나타낼 걸로 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죠, 연우는? 일단 전방 산업이 화장품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드 이후에 워낙 오랫동안 위축돼 있던 업종이기 때문에 관련 이제 회사들도 예전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 매출이 거의 유사한 상태에서 국내 잘 알고 계시는 주요 화장품 메이커들 거의 대부분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쪽으로도 해외 법인 실적이 고르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사실 실적이 크게 나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센티멘트 때문에 화장품 업종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저평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앞으로의 그 방향성 자체는 그 해외 쪽에서 특히 중국 쪽에서의 매출 증가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 공장을 준공해서 아직까지는 적자 상태지만 지금까지 이제 중화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확보했던 거래선 쪽으로 네. 매출액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도에는 연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국내 OEM들이 좀 부진한 시기에 같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국내에서도 워낙 많은 화장품 관련된 중소형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탑5 매출액 비중을 가져가는 대기업들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도 전방 시장 다각화 측면에서도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의약품 쪽이라든지 뭐 치약이나 샴푸 생필품. 같은 약간 고급스러운 용기 쪽으로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회사가 받았던 저평가 요소는 꾸준한 실적과 그리고 전방 시장 다각화 측면에서 충분히 좀 지켜볼 수 있는 구간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 화장품 용기 위에도 생활용품에 관련된 용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소 성장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주가도 좀 정체된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찾았던 모양이죠. 그게 맞습니다. 뭡니까? 일단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화장품 이외에 그 고급 용기 쪽으로도 상당히 그 판가도 높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이 회사가 워낙 업력도 오래되고 1등 업체의 지위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적인 위치가 독보적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이제 실적이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업종 자체의 센티멘트가 바뀌면 오히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싼 그 화장품 업종 내에서 관련주로 먼저 이제 그 주가가 그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창 시절에 이 당구장 얘기하면은 뭐 당구장에서 이제 짜장면 내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엔 막 치다 보면은 나중에 남는 거는 이제 당구장 주인분만 돈 번다.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화장품도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결국에는 수익성을 챙겨가는 것은 이 용기 업체들, 독보적인. 맞습니다. 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어허. 뭐 그 최대한 다변화된 거래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료 공급 업체들, 용기 제조 업체들. 뭐 주가도 적정하게 또 안착되어 있는 위치네요. 시가총액이 한 2,800억 정도 되는데 연우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졸리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 세 번째 기업 빡 가볼까요? 예. 오늘 뭐 헤어도 힘을 많이 주고 오셨는데. 네. 예,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한솔 테크닉스. 네. 네, 이 기업은 또 포인트가 뭐죠? 이 회사의 업종 역시 이제 IT 부품 쪽입니다. 그 삼성전자 쪽에 예전에 LCD 모듈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됐던 그 LED 인곳, 웨이퍼, ESS 이 회사를 오래 봤던 분들은 상당히 규모는 큰데 매출 규모는 큰데 돈을 못 벌던 회사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역시 이번 3분기 때 실적 발표 결과 10년 만에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 매출이 아무리 커져도 돈을 못 벌던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한 개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고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문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그 하이엔드 TV가 올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 출하량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8K QLED TV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들어가는 파워 모듈 쪽을 이 회사가 메인 벤더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딸려서 이제 캐파 증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국 공장에서 내년 3월 말 정도에 증설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외주 가공으로 돌리고 있는 물량들이 내재화가 될 거기 때문에 원가 구조도 좋아질 거고 말씀드렸던 QLED TV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더 이제 그 좋은 그림으로 규모가 확대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TV 쪽은 상당히 파워풀하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던 그 에어컨이나 안테나 그 냉장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전 네. 쪽도 좋아지고 있고요. 전장 쪽도 이제 매출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EMS인데요.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휴대폰 그 조립을 그 맡아서 인가공비의 일정 퍼센티지의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뭐 더할 나 없이 그 저렴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그 이를테면 TV 관련 추가 모듈이라든지 네. 아니면 인수합병 통해서 외연을 넓혀가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솔 테크닉스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이제 액면가 5천 원짜리 기업이 많지 않은데 맞습니다. 액면가가 5천 원이네요. 현재 주가는 7천 원대고 일단 변화가 생기고 있는 한솔 테크닉스 이렇게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연속성이 있느냐 문제 아닐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주력 사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효과라든지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지 이런 전망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RF텍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4분기 때 일단 삼성전자 관련된 그 IT 부품 모듈 소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 달에 거의 대부분 재고 조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때 실적이 좋았다 치더라도 4분기 때는 뭐 조금 이제 그 움츠렸다가 다시 그 상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인데요. 이번 사이클도 뭐 다르진 않겠지만 예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꾸준한 실적의 연속성은 지켜갈 거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신규 사업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 회사가 5월 달에 500억 정도 유증을 했습니다. 네. 뭐 사채 차안의 그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룹사 내에서 가장 파워풀하게 그 외형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영업이익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회사는 바로 한솔 테크닉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M&A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 진출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좀 준비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솔 테크닉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워낙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조용하게 톤이 계속 다운이 돼서 네, 톤업을 좀 시켜주시는
내용은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무리하게 또 잡아둘 수는 없고 또 바삐 또 PT를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의 김상표 연구원이 팀장이 오늘 고생을 해주셨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